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민숙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는 흥미검사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류인, 2류인, 3류인 설명을 했었고, 제가 이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업선호동사 L령을 만들었을 때 매뉴얼판으로 나온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이제 개편을 해서 한두 가지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들이 직업선호도 검사 일령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해석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매뉴얼을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직업선호도 검사의 결과물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MBTI랑 연결된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걸 어디랑 연결하냐면 지금 설명드리는 성격 검사예요. 이 성격 검사는 빅5 이론의 5가지 요인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흥미 검사도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얘기 했었죠. 이거는 흥미로 보지 말고 성격으로 봐라. 아, 직업 심리학의 홀랜드 이론을 보시면 인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홀랜드는 6가지 성격 유형론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보시면 두 번째 빅5론의 성격과 비교가 되면서 흥미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학습된 흥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의 나온 흥미가 학습된 건지 아닌지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검사의 빅5는 5가지를 갖고 MBTI 성격이랑 같이 연결을 하고 홀랜드 유형의 6가지도 MBTI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MBTI랑 연결을 해서 직업선호점수 L형이랑 강의를 그 현장에서 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 하도 MBTI 성격 검사를 쓰고 싶어 하시고 그거를 이해하고 싶으셔서.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아무나 그거를 검사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인터넷상에 20문제 정도 갖고만 하잖아요. 실제로는 93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시면 비교를 하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학습되는 흥미도 찾아낼 수 있지만 이왕이면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성격 검사에서는 지금 빅5 이론을 갖고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주의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신뢰성 점수거든요. 근데 부주의성은 요새 별로 안 나와요. 다음을 안 넘어가거든요. 내가 클릭을 안 하면. 근데 사회적 바람직성은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65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65와 70 사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75, 80, 85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서 아세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은 감추고 있고 어느 부분 의도적이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서 아세요. 근데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낼 수 있으면 끄집어내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높으면 와서 화내요, 그들이. 왜 그러냐?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해석판에.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던진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 얼굴로 던진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막 그러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검사를 그들이 갖고야 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읽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얼른 그걸 보시고, 점수가 65에서 70 사이면, 한두 개 잘못 체크하셨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그 이상이면, 그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한두 개 체크하시면서 어떤 다른 마음으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먼저 보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데 다 읽고 왔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잖아요. 사람은 남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딱. 그래서 기분 나빠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격 검사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양극 차원입니다. 단어가 극을 이뤄요. 예, 그래서 남을 속이려고 한다, 뭘 한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아서 또 와서 던져요. 선생님, 내가 남을 속이려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스럽잖아. 우린 내용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성격이라서 양극 차원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간적인 단어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에 나오면 성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점수가 이게 이제 40점과 60점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60점 이상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40점 이하의 10점, 20점일 경우는 읽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민감한 부분이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특성 이런 거 내놨는데 외양과 호감이에요. 이거는 다 높으면 60점 이상일 경우는 별로 40과 60은 별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격에서. 단지 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하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몰랐던 게 찾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60 넘어 70까지는 괜찮은데, 예, 호감성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80, 90, 100 나오는 경우가 요새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요.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높아요. 7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딱 보시고 그게 높다 그러면 그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으니까 결국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내 태도가 그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에서 대인관계는 일단 외향이 높고 호감이 높으면 전부 다 웬만한 대인관계가 되고요. 외향은 높은데 호감은 낮다. 그러면 이제 뭐 사교적이고 자기주장적으로 활발한데, 뭐 다른 사람들하고 왜 그러냐? 호감이 낮으니까 가서 뭐 미리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둘 다 낮다. 여기 보세요. 대인관계가 되게 힘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좀 조심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행복감. 우리가 다섯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서적 불안정성은 40 이하로 떨어지면 좋아요. 떨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60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면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하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외향성은, 음, 매우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매우 낮아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외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높아요. 이러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 다른 성격들은 다 40과 60 사이에 있으면 편안한 거고, 60 이상 넘어도 그렇게 크게 체크할 필요는 없고, 단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뭐 80, 90, 100이 온다면, 예, 사회적 바람직성하고 빨리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음, 낮은 게 좋으니까 정서 불안정성은. 예. 정서 불안정성이 낮으면 좋은데 이게 60, 70, 80, 60 이상 70, 80일 경우는 좀 체크를 해서 물어봐 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에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뭐 경험을 하고 내가 다양한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 호감성, 성실성, 행복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여기는 이제 정서적 불안정성이랑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보면 스트레스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분노와 충동이 높은 경우, 예. 또 스트레스 상황에 타인과 분노를 표현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파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단어들을 극한 상황의 단어들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 내담자리 읽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쁘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대다수가 홀랜드 코드의 예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개방성이 있으니까. 예. 그 외향성은 이제 진취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외향성이 나올 거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이제 그 속마음을 물어보는 거라 어떤 유형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방어 기제 쓰는 거. 우리가 뭐 해석하시면서 방어 기제를 쓴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진단을 낼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격 검사 이런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부인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 적응적인 행동,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감성이 높은 사람.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희생적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죠.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인 행동 성향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아, 잘 통제하고 선택하는 거. 예.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방어 기제가 이런 거다라고,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매번 뭐, 엮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욕구와 동기. 예. 정서적 불안성이 높은 사람. 타인 견해에 신경 쓰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인 접촉을 원하고 타인으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이제 뭐 변화를 좋아하고 자율성, 뭐 호감성은 따뜻한 사람들이고, 그죠? 성실성은 목표 세우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어 육각형,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의 3페이지 결과물의 3페이지가 6가지에 관련된 성격부터 직업부터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 거 갖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주시면 해석하는데 되게 편하세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생활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과거 행적을 통해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필요한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결과 해석은 경험적인 자료와 근거해서 해석 과정이 요구된다. 흥미 소검사를 통해서 직업 선택과 직업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 생활사 소검사와 성격 소검사, 생활사 소검사를 통해서 직무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 거기 뭐 직무 만족 뭐 이런 것들이 그 성격과 그 다음에 흥미와 연결되는 몇 개가 여기 생활사 검사에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석할 때는 각각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생활사 검사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직업 선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개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 생활사 검사에서는 또 따로 한두 개는 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의 기본 개념 했어요. 구성 요인의 뜻을 이해하고요. 검사 점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 여기 이제 뭐, 학업 수준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예전에 공부 잘하셨나 봐요. 예전에 왜 어느 과목 못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 문항이 심층적이라기보다는 수검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직업 상담 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세 개를 엮어서 하시면서 생활사 검사에서는 직무 만족도 들어있고요.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대인관계는 이 사람이 그전부터 해왔던 거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흥미에서 진취형이 나와 있고 성격에서도 외향형이 높게 나왔는데 대인관계에 근래 와서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전에는 굉장히 활달했는데 근래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잘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홉 개로 되어 있고요. 예, 2012년에 개편이 돼서 뭐가 자존감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구직 준비자 검사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으로 빼고 여기선 자존감을 뺐어요. 그래서 아홉 개의 결과가 나오면서 표준 점수 60점 이상은 예, 높은 점수에 따르고 40점 이하는 낮은 점수에 해석한다. 그리고 40점과 60점 사이에는 예, 뭐 중간 정도니까 그렇게 뭐, 중간 정도네요 하고 여기도 넘어가고, 높게 올라가는 거야. 예, 종교에 관련된 거 너무 높으면 종교에 의존하는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친화로 지금 예전에 가정환경인데 가족 친화는 바뀌어 있는데, 그게 10점, 20점이면 그것도 좀 물어봐 주셔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 아니면 편모 편부예요. 그 질문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줬다.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이 하위 요인이 세개가 있어서 그 세개를 이렇게 합쳐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처음엔 연결이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 연결이 됩니다. 꽤 몇 번의 경험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물어봐야 되고, 이거는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이제, 미아리에 점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저도 학생들한테, 교수님 미아리 가서 뭐 돗자리 까세요. 이거 해석만 해도 저는 MBTI하고 같이 해주니까 그럼 얘네들이 무슨 뭐 점치러 왔나요? 뭐 이렇게 그냥 속속들이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MBTI하고 연결을 하면은 진짜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